자, 파일에 이제 새로 만들기 가셔야겠죠? 아, 자, 이거 저장했구나.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잉글리시랑 매트릭 두 개 써 있는데, 아마 잉글리시가 아마 이게 인치 단위 거예요. 매트릭이 밀리미터 단위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그런, 템플릿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환경 설정한 그런 저장한 파일들이 많아요. 요거를 잘 골라 쓰셔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밀리미터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인벤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캐드처럼 뭐 템플릿을 잡을 수가 있어요. 환경 설정해서. 뭐 단축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은 나만의 그 환경을 조성한 그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한테 배우지 말고 오토데스크에서 전문적으로 배우세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의 단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장점은 제가 이제 설계랑 가공 쪽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인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멀티플레이어를 원하는데 멀티플레이어는 깊이 있게 갈 수가 없어요. 특성상. 왜냐면 이것 좀 할만하면 저거 시켜. 이거 할만하면 이거 시키고. 나중에 엄청 짜증나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요즘은 먹고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사장님이 원하는 임재상이 멀티플레이어 밀링하다가 야 연삭 아저씨가 안 나왔어 연삭 기사가 그러면 연삭기 막 돌려보고 연삭하다가 야 오늘 캠 씨가 안 나와서 캠 하는 사람이 가서 캠 작업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원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말이 쉽지 엄청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자 스탠다드 이제 작성 들어가시고요. 스탠다드 작성. 자, 마찬가지 얘도 이제 도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 주둥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물 마시는 부분 있죠? 거기는 회전 기능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몸통 부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쉽게 몸통 부분부터 합시다. 몸통 부분 우리가 하던 거니까. 자, 몸통 부분은 XY 평면을 잡아야겠죠? XY 평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새 스케치. 그 다음에 이런 거 그리는 거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칭 복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대칭 복사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려도 돼요. 대칭 복사를 할 경우에는 간단하게 수직선, 수평선, 그 다음에 또 수평선, 그 다음에 또 수평선. 헷갈리지 마세요. 쪼갰어요 지금 세 등분 1, 2, 3.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직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까지 합시다. 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간 건데 지금 하나의 선으로 그리지 마세요. 이거를 하나의 선을 그려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놓으세요. 쪼개면 나중에 또 그리기도 쉬워요. 자, 얘는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 구속 수평. 그래서 여기 이 선을 클릭하시고 여기 수평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뜨면은 현재 이 수평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굳이 줄 필요 없고. 근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삐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바르게 그렸지만 유심히 보면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진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차 이렇게 수평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잡아주면 되고. 마찬가지 얘들도 혹시 삐딱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구속을 주는 게 좋죠. 근데 여기 직각으로 현재 구속이 나와 있으니까 직각 구속 90도라는 뜻이죠.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네들도 직각 뭐 잡혀 있네. 상관없고. 자, 요 선은 이제 중심선이 됩니다. 중심선 잡아주시고. 자, 치수기입 할까요? 얘와 요 거리는 얼마냐? 60. 그리고 1차 요 거리 20, 2차 거리 40, 그 다음 마지막은 얼마예요? 마지막은 75에서 60이면 15인가요? 15. 15만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 됐으면은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선도 중심선을 바꿔줘요. 필요 없는 선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상선의 역할을 해주는 가상선. 여기다가 이제 호를 하나 그려야겠죠, 호. 양쪽 끝점을 잡아서 호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R값 넣어주시면 돼요. R값은 얼마냐? R값은 45를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런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원래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을 말해보면 이제 터득한 요령 중에 하나인데, 못깎기 있잖아요. 못깎기 모서리에 있는 라운드라든지 못따기는 스케치에서 거의 안 합니다. 스케치에서는 거의 그냥 직각으로만 그려요. 웬만한 건 다. 그리고 3D 상에서 못따기와 못깎기를 주로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 많이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불편해요. 미리 이걸 못깎기랑 그 못따기를 해버리면.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자, 다 됐으면은 대칭 복사하세요. 대칭 복사 여기 있죠. 밀러 기능. 밀러가 또 여기 있네. 여기 스케치상의 밀러. 선택은 요거 그 다음에 중심선 미러선은 요거 되겠죠.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요렇게 대칭 복사가 됩니다. 선택을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미러선 중간에 요거 선택해 주시고 적용 종료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근데 이거 왜 이래? 선이 끊겼어. 자, 제가 분량을 냈네요. 그죠? 이런 엄청난 분량. 자, 컨트롤 Z. 이게 좀 선이 여기가 좀 연결이 안 됐어요. 여기 딱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안 잡히지? 여러분 잘 확인하세요. 여기 선이 끝점이 안 잡히네, 제대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 밀어. 도형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밀어선 적용 종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요 알다시피 돌출이 안 돼요. 3D 형상으로 돌출이 안 됩니다. 요거 안 잡아 주시면.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하세요. 돌출 높이는 18이네. 그죠? 18 돌출합니다. 근데 18인데 커팅 해야 되네. 그죠? 커팅 해야 되니까 20 정도 합시다. 20 돌출 20 도형상 둘 다 선택해 주시고 20mm 정도 돌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요거 하실 때 이거 선택을 잘 해주셔야 돼. 그죠? 선택 도형 선택 바닥에 이거 선택을 둘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얘랑 얘 두 개 선택해 주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요거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 자, 면을 선택하시면 요면 두면. 그다음 높이는 20. 왜 20이냐면 커팅 해야 돼요. 원래 18인데 보니까 우측면도에 보니까 R이 들어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수액 곡면이 아니고 그냥 일반 우측면도에서 원을 그려가지고 커팅 해줘야 됩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다 되셨으면은요 아랫부분 아랫면이든 윗면이든 간에 한 면을 잡으셔서 또 스케치 잡으세요. 새 스케치 옆면 요 면을 잡아가지고 새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인베터 2017 버전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면을 선택하면 아이콘이 바로 떠요. 여기 보면 새 스케치라고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면 선택하면 바로 뜹니다. 이게 이거 선택해 주시면 바로 스케치가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R150이 있어요. R150 R150을 원원을 그려가지고 커팅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이 중심선 한 라인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으로
지금 이 가운데 중간점을 찍고 선을 그렸기 때문에 구속이 들어갔습니다. 완전정이. 중심선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보조선 하나 만들어주세요. 보조선은 높이 18만큼 보조선 하나 만들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또 중심선.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할 줄 아시죠? 여기서부터는 원호 그려놓고, 이 원호의 중심점과 얘는 같은 라인, 동일선상. 만약에 동일선상이 불편하다 그러면 쭉 선을 이렇게 늘린 다음에 일치시켜버려, 일치.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얘는 접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알감 넣어주면은 정확하게 센터에 원호가 그려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점과 요거는 수직 또는 뭐 수평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선이 길어졌을 경우 일치 딱 달라붙게끔.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수평선은 접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값이 얼마냐면 150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 졸여주시고 이렇게 알맞게. 자, 다 됐으면은요, 얘는 수익 공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를 닫아줘야 돼. 이제 이 원호의 끝점을 찍고 이렇게 윤곽, 그러니까 그 도형을 닫듯이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고, 잘못 잡았네. 연결시켜 주시고 꼭 이렇게.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냐면 이거를 돌출 제거할 거거든요. 돌출 제거할 거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다신 분들은 스케치 정리한 다음에 돌출 제거하세요. 관통으로. 스케치 마무리, 돌출. 자, 방향은 이 커팅. 자, 커팅은 요겁니다. 차집합. 커팅 눌러주시고, 관통. 거리는 전체로 해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수평. 자, 도면 보세요. 정면도 수평 라인이지, 그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에 봤을 때는 R.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됩니다. 도출 제거? 여기까지 완성했어요? 전? 전이면 어디? 원호는 그렸어요? 자, 먼저 이 원호의 이 선 길게 선을 길게 늘려요. 선을 길게 이 점 있는 데까지 일치시켜야 되니까. 늘렸어요? 이렇게 쭉 늘립니다. 이렇게 잡아 끌면, 그죠? 쭉 늘어지는 거니까. 이 점과 이 중심선을 선택한 다음에 1차 일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수평선과 이 원원을 클릭한 다음에 접선 잡아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알값 얼마예요? 알값 150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길이 조절, 그 다음에 위에 닫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돌출 제거해, 그죠? 스케치 마무리 돌출 한 다음에 제거 차집합 눌러주시고 관통 전체 이거 완료가 된 겁니다. 확인. 자, 하나만 더 배우고 쉬었다 합시다. 하나만 더 배우고. 자, 우리가 이제 안 배우고, 이거 전체 다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배 주는 건 아직 안 배웠어요. 그죠? 구배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일 편한 방식으로 합시다. 먼저 구배는요, 거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우측면도에 구배가 나와 있어요. 5도라고. 5도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할 점은요, 여기는 구배가 안 들어가, 이 라인은. 도면 보시면. 그죠? 여기는 구배가 안 들어간다. 여기 수직이라고 보면, 도면을 보시면. 그럼 어디가 들어갔냐면, 이 안쪽 면이지. 이 면이 현재 구배가 들어간 거예요. 5도가.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네. 자, 그럼 구배를 줄 거예요. 저 구배는 어떻게 주냐면, 이 제도 버튼 눌러주시고, 제도.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제도.
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모서리 기준, 면 기준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거는 저도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처음 보는 저도 기능이라 아마 양면을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면 기능을 선택해. 면을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먼저 기준면 잡아야 돼. 기준면 어느 면을 기준으로 잡고 각도를 주는 거거든요. 기준면은 당연히 우리는 아랫면이 되겠죠. 여기가 기준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양쪽 주거리 각도를, 그죠? 그 다음에 양쪽 이 면을 선택해주면 각도가 이제 들어가요. 각도가. 자, 각도가 현재 몇 도 들어가죠? 각도가 5도 넣어줘. 5도. 그러면 5도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방향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그죠?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돼. 방향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자, 고정된 평면 있잖아요. 요 옆에 버튼 눌러주시면 방향이 뒤집혀요. 요 면, 그러니까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방향을 뒤집으면은 변화가 있죠? 우리가 현재 원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넓어지는 방향, 위에가. 이 R 부분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 반대쪽도 클릭을 하면, 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커져요. 같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좁아졌다, 커졌다. 좁아졌다, 커졌다. 이 아랫면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이런 식으로. 다 됐으면 적용 또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900까지 준 거예요. 900. 그래서 한번 뷰를 볼까요? 뷰의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자,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죠? 도면하고 똑같이 나왔죠, 이제? 여기는 수직이고 안쪽은 대각선.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고. 자, 1차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하실 거는 이제 그 입구 쪽 있죠? 물 마시는 부분, 목 부분이라 합시다. 이 목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회전을 하셔야 돼요. 회전. 회전을 하려면은 이제 그 중심선이 이 모델링에 정확하게 딱 중간에 잡혀 있어야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에서 그려도 상관없고 정면도에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평면도에서 그리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평면도 요 바닥면 있죠? 바닥면에 새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바닥면에 새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서 그려셔도 상관없고, 아니 뒤집어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편하게 하시고. 자, 먼저 가운데 중간점을 활용해서 중심선 하나 그려주세요. 중심선.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정면도에서 보고 따라 그리시면 돼요. 정면도.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 보시게 되면 구조는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20mm 튀어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수직 라인으로 반경값 14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수평선,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먼저 그려주셔야겠네요. 여기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치수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형상을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 수평선에서 끝난 요 지점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호가 하나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원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건 파묻힐 거니까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이런 구조예요. 그 주둥이 부분이. 여기는 대충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파묻히 같이 겹치는 부분이나 다 없어져요. 이쪽 부분. 우리가 실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얘도 중심선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자, 치수를 기입해 봅시다. 먼저 1차 치수는요, 이 직경값이잖아요. 얘의 직경값은 얼마냐면 28. 두 번째 직경값은 얼마냐면 40.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 수직선과 요 수직선의 거리는 5.
그죠? 5mm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요 거리는, 전체 거리는 요 거리는 20이 돼요. 그리고 자 요것도 잘못됐는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거리, 요것도 넣어주셔야 돼, 그죠? 얘도 사실은 여기도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5mm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직선, 수평선이 5mm가 들어가야 돼, 원호가 아니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호 있잖아요. 이 원호의 중심점이 이 수직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과 일치가 돼요. 라인이, 그죠? 같은 방의 동일선상. 그래서 혹시 요 끝점이 잡히면 이렇게 끝점 잡아주고 수직 눌러주면은 구속이 들어가는 거죠. 구속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이 점과 요 점, 여기가 같은 라인이에요, 그죠? 그거는 정면도에 나와 있어요. 정면도에 보시게 되면은 요 5mm 끝나는 이 부분하고 중심선하고 이 원호의 끝점이 일치가 된다. 자, 일치가 되면 마지막으로 R값 넣어주시면 돼요. R값이 얼마냐면 R값은 100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완성. 여기서 핵심적인 건 요거예요, 요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요 라인에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수직이라는 구속을 줬습니다. 자, 다 됐으면 끝난 거예요. 끝났고,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여기가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얘를 회전 추가 하시면 돼요. 회전 추가할 때는 각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각도 180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뒤집혀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거 회전 추가로 해서 각도로 조건 잡아주시고, 각도 180도, 그 다음에 방향 요거 뒤집기 방향 요걸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그 받침대 만들어줘야겠죠? 받침대는 밑에 바닥면도 스케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그려줍니다. 받침대 사이즈는요, 가로가 120, 세로가 80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한쪽 방향으로 10mm씩 간격이 벌어지네, 그죠? 10mm씩. 여기 10mm. 그 다음에 여기 10mm. 다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출 추가. 여기에 10mm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렛을 주셔야 돼요. 필렛. 자, 목깎이죠. 목깎이는 수직선 먼저 주셔야 돼요. 수직선.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령하는, 그러니까 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설명해 드렸어요. 평면도상에서 보이는 거 먼저 하라고 했어요. 평면도상에 보이는 R은 여기 코너, 네모서리 R6이 보이네, 그죠? R6. 그 다음에 R8이 보이네, 여기 R8. 이 라인 R8, 그죠? R6과 R8 먼저 줄게요. R6과 R8. 먼저 R6. 6은 여기. 여기 총 네모서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이어서 R8. 8은 여기 들어갑니다. R8.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크게 다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이제 여기 모서리들 여기 주면 되는데, 먼저 R5, R3, 그 다음에 또 R3 총 이렇게 나가네요, 그죠? R3.
그래서 먼저 잠깐 R3, R2도 있네요. R3, R2. 그럼 먼저 3개 먼저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 목깎기. 먼저 5mm. 여기가 R5죠. R5. 다시 목깎기 5mm. R5. 적용. 그 다음에 3. 여기. 적용. 그 다음에 2. 여기 튀어나온 부분. 적용.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매끄럽게 하려면은, 여기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죠? 여기를 먼저 줘야 될 거다, R값을. 얘는 R값이 얼마냐, 이 부분. 이 부분은 먼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우측면대에 나와있지. 그죠? 우측면대에 보면 R6이라고 써있어요. 형상이. 그죠? 그래서 R6을 먼저 주고, 이 부분 R6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3 여기 이 부분 R3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R3 이 부분은 R3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닙니다. 다시 여기가 지금 조건이 안 맞나 본데요. R3이 이렇게 줘야 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R값을 줄여볼까요? R2로? R2 정도 주니까 먹네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 여기가 지금 겹쳐가지고 제대로 형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R2를 좀 줄였더니만 좀 먹네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못깎기랑 못따기는 솔직히 치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형상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절을 해도 우리 무방 상관은 없습니다. 2.8까지를 먹네요. 2.9까지 한번 해볼까요? 2.9? 2.9도 먹는데 왜 3을 안 먹을까요? 그러면 편법 2.99 100분의 1은 괜찮겠죠? 그죠? 100분의 1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이 여기 밑에 R이 또 들어가는 거죠? R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이제.